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웅입니다. 자, 이제 최종 점검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커리어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하고 만남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또 많은 적중을 또 시켜줘야겠죠.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피치 올리셔가지고 뜨겁고 또 냉철하게 끝까지 페이스 잃지 않고 공부해서 반드시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 총 10강이고요. 제가 OT에서 이제 뭐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OT를 또 뭐 안 듣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수능 연계 교재를 통한 최종 점검입니다. 그 70%에다가 제가 이제 만든 그 문제들 포함해서 이제 30%의 이제 100% 연계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그 9월 모평 평가원까지 제가 분석을 같이 함으로써 이번 수능의 마지막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은요, 이제 총 10강 중에 첫 번째 강은 생명과학 원의 이제 전 범위를 다 다루는데, 일단은 이 1강 같은 경우는 생명현상의 특성하고 과학의 탐구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2강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의 구성이고, 뭐 3강은 염색체 세포 분열, 4강, 5강은 이제 유전이죠. 유전.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강은 또 이제 3단원과 4단원 아시죠? 3단원과 4단원 해가지고 생명과학 원을 이제 10강으로 전 범위를 한번 쭉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나 오개념들을 확인해서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료실에서 여러분들 좀 프린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그리고 굳이 뭐 미리 풀어보시지 않으셔도 돼. 이건 같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배속으로 하셔도 돼. 1.2에서 1.4 배속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셔도 돼요. 알겠죠? 사실 이거 문제 풀어서 이제 여러분들 답 찾는 데는 큰 시간 안 걸리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요.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요, 수능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에 맞춘 학습을 해줘야 돼요. 수능이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패턴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수능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뭐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좀 내신하고 좀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니까. 일단은 수능은요, 철저한 조건의 시험입니다.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조건이 굉장히 우선입니다. 조건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실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나 표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그림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되겠죠. 그죠? 이런 등등등. 이 바로 수능 문제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키를 가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용해 줘야 돼요. 지난 좀 가까운 예로 지난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11번이라든가 11번은 뭐냐면 이제 흥분 전도 속도예요. 거기 나오는 이제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그죠? 그리고 두 개의 뉴런 신경 섬유가 흥분 전도 속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15번은 이제 가계도 ABOC 혈액형과 유전병 기억 이연, 그것이 이제 연관 유무를 직접 해보면서 그 조건에 맞춰서 풀면 되고요. 17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17번은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연관되어 있는 다인자 유전. 제가 수능 완성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이 이제 9월 평가원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지없이 이제 9월 모평에서도 제가 저의 이제 신기를 좀 발휘했는데, 글쎄 이 최종 점검에서도 수능에 이제 적중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좀 받아들여서 따라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나왔어. 조건 나왔어. 수능 문제는 전부 다 조건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조건이 주어진 경우들이 보통 3점짜리 고난도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을 딱 제시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풀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야. 다시 수능 문제 푸는데 안 풀려. 어려워. 조건, 그래프, 자료, 표, 실험. 거기에 대한 해석만 해주세요. 충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풀어주세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나 이론을 가지고 푸시면 돼. 아시겠죠? 이 개념의 힘, 이론의 힘은 여기서 발휘되는 건데, 미안하지만 수능 같은 경우 어려운 경우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수능 시험에서 시험장 들어가서 야, 이번에 조건 놓치지 말자. 조건을 꼼꼼하게 따지자. 조건을 이용하자. 항상 이렇게 되뇌이면서 시험지를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그 개념 역시 이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지난 우리 가까운 그 마지막 최종 예비 수능이 있었죠. 리허설.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10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야. 10번. 부교감 신경이 어디서 나오느냐, 뇌줄기가 뭐냐, 이런 것들. 그죠? 이제 뇌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능 개념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생명중추다에서. 그런 디테일한 개념과 이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수능은 요거 몰라서 이제 뭘 찍어서 맞출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이제 확률은 떨어지죠. 알아야지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적용시킬 수 있어. 자, 그렇다면은요. 자, 여기에서 대비하는 마지막 여러분들의 자세는 뭐냐면, 그쵸? 이런 것을 익숙하게 해주셔야 돼. 자, 이런 패턴, 유형 학습을 해주셔야 돼.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조건이나 실험 자료 그림들을 가지고 반복 훈련할 수 있는 건 기출과 EBS 연계 교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개념 이론은 이건 수능 때까지 계속 봐야 돼. 특을 보셔도 되고요. 수능 개념을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틀린 거, 까먹은 거, 보다가 헷갈리는 거,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수능 개념으로 가셔라 이 얘기야. 개념 보는 거 수능 다음 날이 수능인데 그 전날 개념 보는 거 절대 창피한 일 아니에요. 봐야 돼. 아시겠어요? 정말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내일 수능이야. 니들 점수 잘 나오게 해줄게. 대신 수능 전날 날 만나가지고 12시간만 생명과학원 하자. 12시간 안에 생명과학원 쭉 정리해줄게. 그러면 다음날 나와요. 제가 이제 떠든 것 중에 나와요. 수능에서. 그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생명과학만 이제 벼락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개념을 그대로 수능장에 가셔야 돼. 예? 마지막이라고 뭐 매일 문제만 풀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는 것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책들 있죠. 풀었던 문제, 모의고사 등등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거야. 그것을 차분하게 다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게 바로 최종 점검이야. 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여러분들의 최종 점검이 되는 거야. 수능에 임박해가지고. 아시겠죠? 그걸 제가 먼저 서두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들의 교재, 우리들의 자료죠. 프린트 1페이지에 제1강 나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과 과학의 탐구 과정.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나중에. 자, 1번을 보시면 X축은 생명체 구성 비율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X축은 뭐라고요? 생명체 구성 비율. Y축은 뭘까요? 지각 구성 비율이에요. 그럼 이것이 주어지지 않고 자, 가라고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지 않고 자, 나라고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에서는 가와 나는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원소는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왜? 생명체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원소예요. 탄소. 우리 생명체 있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생명체하고 생명체 아닌 것을 딱 돌아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거 제 지금 화면 뭘로 보나? 컴퓨터로 봐요? 뭘로 들여다봐요? 자, 이런 것들은 탄소가 없지는 않죠. 그렇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거 탄소? 자, 이거 칠판? 자,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봤을 때 탄소 성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 있죠. 주변을 돌아봤을 때 뭐 강아지나 꽃이나 이런 생명체들은 탄소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죠? 왜? 뭐 때문이야? 그렇죠. 물질 대사 때문이에요. 물질 대사. 공기 중에 있는 이 0.03%밖에 안 되는 이 CO2가 식물체 내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체에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그러니까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탄소, 화합, 물.
이걸 이루는데 핵심적인 원소예요. 핵심적인 원소. 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핵산 이런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가와 나가 주어졌을 때 탄소가 좀 더 많다. 탄소가 많다. 그럼 이건 생명체 구성 비율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쪽은 무기 환경 또는 지각 구성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죠? 자, 그럼 기억 보기 들어갈까요? 위의 물질 중 9가지가 생명체를 구성한다. 자, 세 보시면 되는데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근데 요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분명히 자료 해석형 문제입니다. 기억 보기는 자료 해석이에요. 자료에 제시된 게 생명체 구성 비율이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원소는 분명히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9가지가 아니라 10가지다. 됐죠? 자, 그 다음에 SI, 규소는 지각과 생명체에서의 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이것도 자료 해석이에요.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 SI는요, 이제 SiO2 해가지고 석영이라는 거, 즉 모래알. 예? 자, 모래알의 구성 성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SI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몸에도 아주 아주 적은 미량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 우리 몸 생명체, 그죠? 생명체도 약간 어리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땅덩어리에는 엄청나게 많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달라. 달라도 많이 다른 거 2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각은 이 녀석, 그 다음에 생명체는 이 녀석이 구성하고 있는 거야. 주로.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디귿. 생산자의 광합성은 지각과 생명체에서의 물질 구성 비율을 다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생산자 하면 뭐죠? 독립영양 생물, 독립영양, 식물이야, 식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엽록체에서 CO2를 흡수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기물이 CO2인데, 그죠? CO2를 가지고 CHO 포함하는 고분자 유기 화합물을 합성하죠. 그죠? 이때 물론 빛을 이제 받아들여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죠.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 그래가지고 이 유기물이 바로 생물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생물체 구성 비율이 많아진 거라고 그랬어. 어때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이것은 땡그라미 치면 되겠어요. 자, 생산자의 광합성. 여기다 써주세요. 광합성 위에다가. 물질 대사. 빨리 써줘. 물질 대사.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지각 구성 비율보다 생명체 구성 비율이 높다? 탄소는 생명체 구성 비율이 높다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유기물, 탄소화합물. 우리는 탄소화합물. 오케이. 자, 그래서 일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물질, 미줄, 쫙.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물질. 이것은 뭐다? 단백질이야. 이것은 뭐다? 단백질이야. 단백질은요, CHON, 그다음에 이제 황이 있는 거 있죠? 황 포함하는 거. 자, 촌스러운 거예요. 단백질. 촌스럽다. 그래서 P가 포함되는 게 아니죠. 알겠죠? P가 포함되는 거는 DNA나 ATP 기억해 두세요. DNA나 RNA나 ATP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 자,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물질은 뭐라고? 단백질. 단백질은 촌스럽다. 기억해 주세요. 틀렸고. 비읍,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있다. 헤모글로빈은요, 여러분들 산소와 CO2를 반해. 다시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적혈구 안에 있어요. 적혈구. 이 적혈구 안에 있는 이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뭐하고 뭐로 분반한다? O2와 CO2로 분반한다. O2와 CO2로 분반한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은요, 당연히 CHONS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물단지 우액단에서 무기염류 파트에서 철을 배웁니다. 철, Fe, 철 이온, Fe. 철이 바로 헤모글로빈의 구성 물질이 돼요. 구성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철 이온이 바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그런 원소가 되는 거예요. 철이. 알겠어요?
철이 있어야 돼. 철 들었어. 예, 그래서 철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철이 없어. 아유, 이런 철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시옷 들어갑니다. ATP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있다. 자, ATP는요,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ATP는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좌우가 바뀔 수 있어. 좌우도 바뀔 수 있는데 항상 뭐 이쪽으로 이렇게 좌우 바뀌어서 나와서 여러분들 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는 염기고요. 요거는 당이고요. 요거는 인산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인산 세 개. 자, 그리고 이 염기는 아데닌이라는 염기예요. 아데닌. 암기하세요. 이게 ATP야.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당은 리보스라는 5탄당이야. 리보스라는 5탄당이고 이 녀석은 바로 탄수화물. 요것만 보면 탄수화물이야. CH5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됐죠? 그다음에 인산과 인산 사이에 있는 이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 고에너지 인산 결합. 기억나시죠? 네. 얘는 하나당 7.3, 얘 하나당 7.3 킬로칼로리를 갖고 있다. 됐죠? 네. 그렇다면 자, 원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원소 성분으로. 제가 이제 6월 평가원을 보면 이제 원소까지 이제 문제 제시가 됐습니다. 원소도 알아야 된다. 산소인지 탄소인지 아니면 인인지 황인지 이런 것들 구성하는 원소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지금 만점을 위해서는 진짜 제가 하라는 건 다 해도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얘네들은 뭐냐? 일단은 CH5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CH5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여기에 N 성분이 있어요. N. 질소 성분이 있어요. CH5에다가 질소 성분을 갖고 있는 염기성 물질. 질소를 갖고 있는 질소를 갖고 있는 물질이야. 알겠어요? 여기 요거 염기. 됐죠? 그래서 아데닌에 질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산에 당연히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CHONP. 됐죠? 예, 요런 거는 또 DNA나 RNA도 이런 식이야. CHONP. CHONP. 따라서 ATP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가 있다. 어때요? CHONP. 있죠? 네, 좋습니다. 다 있어. 시옷 맞고. 그다음 이용. 칼슘은 동물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렇죠. 결합 조직 중에 뭐가 있어? 뭐 혈액도 있지만 뼈 있잖아, 뼈. 그죠? 결합 조직에 뼈를 보시면 칼슘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죠? 동물의 뼈에는 칼슘이 많다. 이런 것들이 생물의 구성에서 좀 자세히 다뤄진 부분들이 있어요. 칼슘은 어디에 쓰이고 나트륨이온, 천리온, 뭐 철분은 어디에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무기염류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제가 통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1번 자료를 통한 보기 등을 해결했어요. 답은 디귿, 리을, 시옷, 이응입니다. 디귿, 리을, 시옷, 이응. 그 다음에 2번 들어갈게요. 자, 2번은 뭐냐. 이 문제가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수능은 조건의 시험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럼 여기 가하고 나하고 보면은요. 가는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느냐. 당연히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야. 개체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고, 나는 뭐냐면 종족 보존을 위한, 종족 유지를 위한 생명 현상의 특징이야. 알겠어요? 특성. 근데 지금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뭐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든가, 그죠? 그거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있어? 빨리 딱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 그치? 발생과 생장이 빠져 있어. 발생과 생장.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풀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에 세포가 있을 거고 여기에 발생과 생장이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건 여러분들의 개념인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개념일 뿐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걸로 푸시라니까, 요거. 주어진 조건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 가지가 가에 속하는 거야. 알겠죠?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개가 얘야. 생식과 유전과 적응과 진화가 얘야. 됐어요?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운동을 하면 땀이 나. 땀 안 나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효과가 없어 별로. 알겠죠? 땀 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근육이 데워졌어 지금. 근육에서 지금 세포비 왕성해서 열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근육이 뜨끈뜨끈해. 그래서 근육을 식혀줘야 되는데 식혀줄 수 있으려면은 혈액, 그러니까 피부에서 빨리빨리 열이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뜨거워진 피를 피부에 와서 빨리빨리 식히고 다시 근육으로 가고 다시 피부로서 빨리빨리 식혀야 돼. 빨리빨리 식히려면 이 피부가 어때야 돼? 차가워야지. 차가워지려면 아무래도 물의 기화열을 이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물의 기화열. 그래서 땀 하면은 물의 성질, 기화열 써주시고 이건 바로 뭐에 유리하다? 그치, 체온을 높아지지 않게 하는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체온을 일정하게 하는데 유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속해. 알겠습니까? 우리 몸의 체온의 항상성. 오케이, 기억은 맞았어요. 됐죠? 맞는 건 여기다 쓸게 그냥. 기억 맞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틀렸어. 사슴과 사자. 솔직히 치아라고 쓰기가 좀 그랬어. 사람은 치아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동물들은 원래 좀 이빨이라고 그러잖아, 이빨. 근데 이제 사자와 사슴의 이빨이 다르다. 그러면 또 어감이 좀 그래서. 어쨌든 사자나 사슴 만약에 얘네들의 이빨, 치아가 만약에 서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사슴이 송곳니야. 풀박자. 좀 어색해. 그죠? 사자가 또 풀을 뜯어먹어? 아니 사자가 지금 사슴 같은 이빨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풀을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뜯어먹어? 고기를 안 뜯겨. 자, 어떻게 된 거야? 먹다 보니까 오랜 시간 그걸 먹다 보니까 먹이에 따라서, 그렇지? 적응해서 진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속하잖아. 나에 속하는 거 이건 나에 속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것도 여기야, 여기 적응과 진화. 추운 데서 잘 살려면은 추위 열 뺏기지 않아야 돼. 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열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야. 오케이? 여기에 속해, 여기. 나. 지금 우리 가에 속하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문제 똑바로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 속하는 것만 구하는 거야.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냉수욕을 하면 처음에 일시적으로 체온이 낮아진다? 냉수욕? 냉수욕을 하면 여러분들 체온이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냉수욕 그냥 냉탕에 들어갔어. 수영장에 들어갔어 그냥 첨벙하고. 찬 수영장이야. 수영장 물이 뜨겁진 않겠죠 설마. 그렇죠? 아 차가 하면서 체온이 떨어지겠지 일시적으로.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자기 체온으로 거의 이제 비슷하게 회복되겠지. 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자, 이 구간에서는 냉수욕을 하면 처음에 일시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거를 생명연쇄 특성이 어디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하세요. 다시 원위치해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는 이게 이제 다시 체온을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방출량은 감소시켜가지고 우와 해서 이렇게 체온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항상성이야. 항상성. 원래대로 체온을 맞추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런 보기도 있었습니다. 기출 중에 이런 보기도 있었어요. 얼음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낮아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안으로 찬물을 접한 건 얼음물을 마실 때고요. 바깥쪽으로 찬물을 접한 건 냉수욕을 하든 수영장을 들어가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현상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뜨거워진 쇠구슬을 차가운 물에 넣으면 쇠구슬은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차가워지겠죠. 그럼 무생물이기 때문에 계속 차가워져서 물과 같아지겠지. 다시 뜨거워진 쇠구슬을 찬물에 넣으면은 결국은 체온이 아니지. 쇠구슬의 온도가 낮아져서 결국 물 온도가 같아지겠지. 그건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 같은 경우나 동물 같은 경우는 어때? 정온동물 얘기하는 거야. 정온동물. 그러면 그렇지. 일시적으로 낮아지다가 왜? 열이 뺏겼으니까.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야. 열 뺏기고. 그다음 다시 회복되는 건 생명현상의 특성이고. 이해 가셨어? 오케이. 따라서 리을은 조심해. 냉수욕을 해서 처음에 일시적으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은
열의 이동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의 이동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현상이다. 명심해. 이건 생명현상의 특성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리얼 아니고. 자, 미음. 식물 종자가 발화하여 뿌리, 줄기, 잎으로 분화한다. 이건 발생과 생장인데 여기 없다고 그랬어, 분명히. 그래서 이것도 고르면 안 돼. 참나무의 잎은 크기와 형태가 높이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 속해요. 자궁과지나. 그죠? 나에 속하는 거고.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다. 이거 몰랐던 친구들 제대로 알아두세요. 에? 물속에서 자라야 돼.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올 때, 올해가 그랬나?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요, 가물게 되면은 이 장구벌레가 살 물이 없어가지고 모기가 별로 없대. 그래서 모기가 없었던 것 같아. 나만 안 물었나? 냄새나서 안 물었나? 자, 어쨌든 장구벌레가 자라서 모기가 된다. 이건 발생과 생장입니다. 뭐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 그거죠. 그래서 여긴 해당 사항 없죠.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이거 분열법 땡그라미 치시고 빨리 땡그라미 쳐. 생식 여기 속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단세포예요. 아메바도 단세포고 집신벌레도 단세포입니다.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진핵세포 생물. 진핵생물.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읒은 엄마가 생명이면 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X-X이면 X-Y. 여기야 유전. 오케이. 나에 속하는 거고. 살충제를 사용하면 저항성을 가지는 바퀴벌레가 등장한다. 여기 적응과치나. 그죠? 네. 집신벌레의 농도가 다른. 오케이. 자,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넣었을 때 어때? 소금물이 농도가 낮을수록 소금물의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들어올 수 있어. 삼투 현상이 있어. 그러니까 물을 들어오게 냅두면 안 되니까 물을 퍼내야 돼. 그래서 수축포가 물을 퍼내는 거야. 열심히 퍼내는 거야. 수축 횟수가 증가해. 그래서 체내의 이 물의 양,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 속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통기조직. 통기조직은 수생식물이 이렇게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는 거야. 만약에 저수조직 하면은 사막에 사는 식물 있지. 선인장 같은 경우 저수조직 또 여기 속하고. 오케이. 나에 속하는 거고. 항생제를 투여해도 죽지 않은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그렇죠. 여기죠. 그 다음에 상록수는 겨울에 녹말을 포당으로 바꿔서 삼투압을 높인다. 어디요? 여기야? 그쵸. 여러분들은 항상성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꽤 되죠. 미안하지만 항상성은 일정해야 됩니다. 삼투압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삼투압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온에 대한 적응이잖아요. 여기 속합니다. 조심하세요. 히읗. 알겠죠? 그 다음에 거미는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면 먹이에게 다가간다. 당연히 자극에 대한 반응. 가에 속하게 되고요.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물질 대사죠. 뭐 산소호흡이나 알코올 발효, 무산소호흡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대사에 속하니까. 그래서 B. 기역, 히읗,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게 B고 요거는 A고 나머지 항상성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그다음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3번. 자, 3번은 이제 과학의 탐구 과정. 다소 좀 유감스럽게도요. 지난 수능하고요. 이번 좀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봤던 9월 모평 평가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이 생명현상의 특성하고 탐구 과정, 과학의 탐구 과정 여기가 이제 안 다뤄졌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 나올 수 있는 항상 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해두는 거야. 그래서 최종 점검에서 한 번은 다뤄줘야죠. 자, 지금 이것은요. 탐구 설계, 그 다음에 탐구 수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료 분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됐죠? 그럼 탐구 설계하기 전에 뭐야? 그치? 가설 설정. 가설 설정. 자, 관찰 및 문제 인식을 해서 왜 그럴까 해서 가설 설정한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나서 자료 분석, 자료 해석하고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 과정을 거치는 이 탐구 과정은 뭐다? 그렇죠. 연역적 탐구 과정입니다. 연역적 탐구 과정에 해당되니까 틀렸고. 기억은 A에 해당한다. 자, 기억은 뭐냐면요. 그 보시면 알겠지만 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 그래서 여기
딱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럼 푸른 곰팡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포도알균의 생장을 억제할 것이다. 뭐뭐 할 거야. 어? 이게 이제 가설 설정이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니은은 B에 해당한다 나오는데 니은은 푸른 곰팡이에 추출한 배제 첨가된 배제 충배 잘하는지 첨가 이거 한 거야. 준비해서 한 거야. 수행을 한 거야. 실험을 수행했으니까 맞죠. 탐구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조 실험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대조군과 실험군을 뒀어. 어디 보자. 자, 푸른 곰팡이 추출물을 첨가한 배제하고 첨가하지 않은 걸 둬가지고 대조 실험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포도알균의 생장 여부다. 조작 변이는 포도알균의 생장 여부? 아니죠. 요 포도알균의 생장 여부는 바로 종속 변이 되는 거지. 종속 변이. 결과니까. 종속 변이. 조작 변이는 뭐겠냐? 어떤 거죠?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추출물 첨가 유무죠. 첨가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됐어요? 하면은 조작을 한 거, 실험해줬고, 실험군. 안 한 걸 비교한 대상, 대조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비읍은 푸른 곰팡이 추출물과 포도알균 사이에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일단 한번 웃고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웃음을 제가 여기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늦게 만들어 드려서 제가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미리 일찍부터 좀 웃겨 드렸어야 되는데. 자, 푸른 곰팡이 추출물하고의 포도알균 사이의 경쟁. 이건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 있는, 그죠? 서로 다른 두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푸른 곰팡이 추출물은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종이죠. 죄송합니다. 알겠죠? 예. 푸른 곰팡이 추출물과 포도알균 사이에서는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자, 이런 거 아주 그럴듯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데 속지 마시고. 결국 뭐예요? 푸른 곰팡이 추출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요,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에 속합니다. 다시요. 생물 자원이 있어요. 생물 자원. 자, 여기다 정리를 살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뭘로 존재하는 거야? 왜 존재하는 거야? 이 수많은 생물들은 왜 존재하는 거야? 다소 좀 그렇긴 한데요. 인간의 본의에 있어서 인간 위주로 보면 우리에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죠? 생물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물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직접적 이용하고 간접적 이용이 있어요. 직접적 이용에는 뭐가 있어요? 암기하세요. 의식주하고 의약품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의식주하고 의약품. 그럼 여긴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생물 자원의 직접적 이용이 되는 거야.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알겠죠?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했으니까 얘가 생물이야, 얘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뭐 시옷은 당연히 맞아요. 그죠? 세균을 죽이는 약을 뭐라고 불러? 세균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고 불러. 이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포도알균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포도상구균, 포도알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골맞을 때 누렇게 곰기하거나 식중독 뭐 이런 것도 일으키는 그런 세균이에요. 세균. 핵이 없는 세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핵이 없는 세포. 알겠죠? 그래서 세균 죽이는 약 항생제고요. 그 다음에 포도알균의 생장은 생명생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에 해당한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찍 그어주세요. 왜? 여러분들 발생과 생장은요 다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세포 생물. 알겠죠? 다세포 생물. 여기 한 마리의 포도알균이 있어. 영양배제 한 마리의 포도알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 이 포도알균 덩어리가 돼가지고 눈에 띄어. 요건 안 보이는데 이제 눈에 띄었어요.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오, 세균 덩어리야. 이걸 이제 컬러니라고 그러거든요. 컬러니. 네. 군체, 우리말로 이제 군체 뭐 이렇게 영어로 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포도알균이 수가 늘어난 거예요. 분열법을 통해서 포도알균의 수가 늘어난 거예요. 우와 신난다.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증식이죠. 생식이죠. 생식. 알겠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리을, 시옷 되겠습니다. 그 다음 라스트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부터 다는 모두 세포 구조다. 이거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TMV 바이러스고요. 이거는 대장균이야. 별 4개. 자, 좋습니다. 얘는 좋습니다. 자네요. 생식세포입니다. 얘 세포고 얘도 세포예요. 하지만 얘는 비세포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알겠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다. 가와 나는 비감염성이다. 아니죠. 예, 담배 잎에 감염합니다. 담배 잎에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고요. 이건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도 동물에 감염을 되죠. 음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감염성 병원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니은 틀렸고 디귿 나와다는 모두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그렇죠. 나와다. 이게 이제 헤엄치고 다니는 이 편모가 있어가지고 여기 야 일로 와봐. 여기 포도당 있다. 먹이 있다. 일로 와봐. 어이 점점점. 아우 얌얌얌. 자, 그래서 예,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이 운동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기관 보이죠? 예, 이걸로 인해서 얘는 난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얘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동을 가능하고요. 이런 또 먹이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특성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부터 다는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다. 자, 핵산, 여러분들 가는 단백질 껍질에 핵산이 있어요. 단백질 껍질 핵산. 그 다음에 나는 이 세포막 안쪽에 이렇게 세포질에 DNA가 이렇게 고리형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DNA 있고 뭐 RNA 있겠죠. 여기도 여기 머리에 이제 여기 23개의 염색체 뭐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생식세포 그죠? 사람의 절반 거기에 해당하는 유전자 즉 DNA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알겠죠? 절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about 절반의 유전자 DNA 갖고 있고 당연히 핵산이 있습니다. 모두 핵산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가와 나는 모두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한다? 아니야. 살아있는 숙주세포에서만 증식하는 거 이걸 활물기생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요거는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영양배지 즉 유기물 있으면 증식이 가능합니다. 꼭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세포에서도 증식할 수 있어요. 유기물만 있으면 증식합니다. 그래서 미음 틀렸고 비읍 나와 다는 분열 능력이 있다. 나는 분열법을 통해서 분열합니다. 이분법, 분열법을 통해서 이제 증식을 하는데요. 다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요 수정이 돼야지 그 이후에 분열에 동참할 수 있는 거지 수정 전에는 분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녀석 때문에 틀렸네. 정자 녀석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시옷 가는 DNA와 RNA를 모두 갖는다. 자,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는요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로 나눠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DNA 바이러스는요, 이 단백질 껍질에 DNA만 가져요. 유전 물질로. RNA 바이러스는 RNA만 가져요. 가장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이 TMV 같은 경우 있고요. TMV,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있어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죠.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HIV, 에이즈 일으키는, AIDS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고요. 나머지 대부분은요, 대부분 많은 수가 DNA 바이러스예요. DNA 바이러스. 오케이?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DNA나 RNA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세포를 갖고 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은 어떻다? 그렇죠?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들은 DNA가 갖고 있는 유전자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RNA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mRNA라는 RNA가 합성되고 이 mRNA가 리보솜하고 만나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자, 이게 다음 강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DNA가 단백질 만드는 데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죠. 유전자. 아, 이거 안 보이네. 여러분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유전자라고 썼어요. 유전자. 자, 유전자가 발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RNA. DNA로부터 RNA 되고 그 다음에 리보솜으로부터 단백질 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 독립적인 생물,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세포들 있죠. 세포들,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 또는 다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DNA나 RNA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시옷은 틀렸어요. 네. 둘 중에 하나만 같습니다. 시옷 틀렸어. 그러면 이응은 어떻게 되느냐? 나에는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가 없다. 나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있지요. 그래서 이응은 틀린 거야. 물론 안에 이 세포 안에 있는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어.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이 없지. 지금 나에는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에서 묻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포막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읒. 나의 증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다. 자, 유전적 다양성 땡그라미 쳐보세요. 유전적 다양성. 자, 나는 뭐냐면요. 생태계에서 나는 분해자에 속해요. 분해자. 아시죠? 분해자는 세균, 곰팡이, 버섯.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생물 다양성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일한 종들이 증가해. 동일한 종이 개체수가 증가해.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 있었던 대장균이 우와 신난다! 우와 신난다!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생기고 막 이래서 유전적으로 좀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많은 녀석들 중에 어떤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다양성이 증가한다. 맞죠? 동일종의 증식, 동일종의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읓, 다는 독립영양생물로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선지인데 한번 웃어줘야겠죠? 응? 자, 우리의 정자가 독립영양합니다. 저는 독립하겠어요. 에이, 웃기잖아. 얘는 혼자 지낸다고 해서 독립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립영양생물이라는 건 생명과학에서 생산자를 의미해요. 식물과 같은 생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뒷문장은 맞았습니다.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다. 알겠죠? 얘하고 얘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요. 조직 기관을 구성하지 않고 얘는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조직 기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마세요. 절대. 아시겠죠? 1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가볍게 출발합니다. 저의 강의를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꼭 꼼꼼히 정리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다음 강의에서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